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번 주에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이제 업로드를 하지 못했고, 2주 만에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, 꼭 2개월 만에 업로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이거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고, 어, 매주 해야 되는데, 이제 그러지 못한 적이 제가 뭐 상반기에도 몇 번 있었죠. 예.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, 제가 한 달에 한 번쯤은, 업로드를 못하는 주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도 역시 드리면서 뭐 어떤 뭐 제 개인 건강에 좀 이유도 있고, 예, 그리고 뭐 다른 일정도 좀 있습니다. 뭐 개인적인 거라서 이제 다 뭐 말씀드리기에는, 예, 좀 너무 이제 좀 예, 너무 사적인 거니까, 예,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드리고, 뭐 대신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, 그리고 이제 그런 멘트를 들여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이제 좀 노력을 할 거예요. 예, 지금도 뭐 안 하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닌데 조금 더 해야죠. 예,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죄송하다는, 예, 사죄를 먼저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늘 그렇듯이 이제 유로 달러 일봉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. 예,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간으로 보면 이제 강보합으로 이제 시장을 이제 마무리했고, 예, 뭐 요때로부터 보면 강보합이라기보다는 이제 강세로 끝났죠. 예, 이제 갭상승으로 해서 그걸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키면서 그 이상으로 끝났으니까 뭐 단지 보합이라고 보긴 그렇고 이제 강세로 이제 끝났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. 아, 그런데 이제 뭐 이 정도의 상승 하락, 뭐 이런 또 이 구간을 놓고 보면 뭐 그런 정도의 오르내림은 있을 수가 있어서 이걸 갖고 뭐 대세 상승이다 대세 하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, 어, 이 전체 이 차트를 보면 이게 한 거의 한 뭐 일봉이니까 이 봉개수가 몇 개입니까? 한 달이 한 20개 정도 되니까요. 뭐 한 4, 50개 이상 돼 보이잖아요. 그러면은 뭐 두세 달 이상의 흐름이고, 그 정도면 뭐 중기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,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확실히 이제 달러는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. 차트 상승이니까. 근데 뭐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, 또 이렇게 볼 수는 없죠.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중기적으로는 좀 그래 왔고, 예,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뭐 미래에도, 예, 달러는 뭐 크게 뭐 가치가 오를 것 같지는 않다. 예, 차트가 이제 상승한다, 즉 달러 가치 하락한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죠. 예, 그렇기는 한데, 가치, 이 달러 가치라는 거는 그렇잖아요. 달러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뭐 자국 화폐나 혹은 뭐 다른 물건을 팔고서 이제 그 달러를 가지려고 할 거잖아요. 즉 달러의 이제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, 한마디로 얘기해서. 그러면은 달러의 가치는 당연히 이제 올라갈 텐데, 그걸 뭐 국가 차원에서 하든 뭐 기업이나 개인이나 뭐 가게에서 하든 어쨌든 간에 이 달러 수요가 이제 많아져야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, 어 지금 여러분들과 저를 봤을 때 일단 제 경우만 얘기를 해보면, 뭐 유튜브를 뭐 예를 들 수가 또 있을 것이고, 그 외에도 뭐 다른 거 여러 가지, 뭐 MS의 뭐 오피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떤 정말 꼭 필요한 것들, 안 쓸 수 없는 것들을 구독해서 쓰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예,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. 지금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두 개 이상은 있으실 건데, 어, 그게 이제 뭐 자국 내에서의 서비스하는 그런 뭐 구독형 소프트웨어도 있을 것이고,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뭐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는데, 가장 많은 게 아무래도 미국에서 제공하는 그 기업들의 그런 서비스를 유료로 매월 결제해가면서 쓰는 그런 수요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. 이게 다 달러 수요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그냥 어떤 뭐 물건을 사고 어떤 서비스를 사고 또 산다고 해도 일회성으로 이제 그치고 그랬었는데, 속된 말로 매달 지금 미국 기업들에게 돈을 뜯기면서 달러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. 예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 한 사람뿐이 아니잖아요. 대한민국만 해도 이제 몇백만은 될 텐데, 이게 한 달에 이게 몇 천만 달러, 몇억 달러, 몇십억 달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. 예. 계속 그들에게 이제 뭐 속된 말로 갖다 바치는 거죠. 예.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고, AI 때문에 더 그렇겠죠. AI라는 건 뭐 미국 말고 없다시피 하니까. 그럼 달러 가치는 뭐 오르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이게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니까. 예, 이거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예, 미래는 모르는 게 물론 맞죠. 예, 알 수는 없는데,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, 뭐 이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, 뭐 그렇든 아니든 뭐 모두가 존중받아야 되는 생각들이에요. 그런 생각들, 뭐 그런 생각들에 대한 대화, 예, 모든 게 다 자유로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. 예,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뭐 제 영상을 보실 수도 없겠죠. 예,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강세일 것으로 예상을 한다,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, 이걸 글로 하면 너무 길잖아요.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언급을 드려봤고요. 자, 이제 달러엔인데,
요거는 여기 써놓은 걸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. 화면을 잠시 멈추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분명히 니케이 증시는 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맨날 오르는데 그럼 엔화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왜 높아지지 않을까? 그 이유가 뭘까? 그거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예요.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생각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서 이걸 보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.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팁을 여러분들이 얻으신 거라고 볼 수 있죠. 자,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니까 더 길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나스닥인데, 뭐, 나스닥은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. 제가 여러 번 뭐 얘기하기도 했고, 뭐, 일주일만 따지고 보면야 이제 뭐 강보합, 뭐 상승으로 해서 이제 끝나긴 했는데, 뭐, 장기, 뭐 초장기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우상향이 아니었던 적은 뭐 2차 대전 이후로도 그렇지만 뭐 1900년으로부터 해서 그러면은 몇 년이죠? 125년 정도 되나요? 126년인가요?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뭐 우상향이 아니었다고 할 만한 적은 거의 없죠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분석이 의미 있는 종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이게 답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냥 속된 말로 존버하면 이기는 종목이잖아요. 자,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는 않죠, 여러분. 나스닥은 정말 쉽다고 생각합니다, 저는. 아무튼 그런 말씀이고, 자,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크루드 오일이에요. 제 마우스 스크롤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. 맞아, 고장이 났는지. 기름값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, 뭐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기름의 미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적이 없을걸요. 있나? 뭐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흐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기름값은 지금이 가장 비싸다.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. 요럴 때 이제 숏으로 쳐서 이제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챔피언이고, 뭐 요럴 때만 들어갔어도 뭐 정말 굉장히 우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요 정도만 들어갔어도 나쁘진 않죠. 그래서 지금 이 차트가 지금 제가 보내드린 캡처에서 보면 좀 뭐 최바닥은 아니어도 바닥권이긴 하죠. 그랬을 때 이게 뭐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승이 저는 일시적으로 보는 거고, 길게 봐서는 뭐 상승일 수는 없다.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. 뭐 그 이유야 뭐 뻔하지 않습니까? 뭐 기름이라는 게 뭐 쓸 데가 굉장히 많아서 자동차 연료로만 쓰는 건 아닌데 이제 가장 이제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게 이제 자동차 연료잖아요. 뭐 이미 전기차가 판매량이 10%를 훨씬 넘어간 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결국에 시간의 문제지. 전기차 판매 비중은 높아질 거고 실제로 주유소들이 매물로 많이 나옵니다. 그만큼 이제 기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거고,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되겠죠. 그랬을 때 지금 이 시작은, 이 하락은 정말 이건 시작이 불과하다.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,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름값이 1,200원까지 내려간다면 지금 이게 60달러대에 머물고 있는 이 기름값이 한 20달러 정도 수준까지도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, 이렇게 되면 이제 기름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, 어떻게 보면 자원만 가지고 그걸 내다 팔아서 먹고 살았던 나라들 중에 뭐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들은 별로 없죠. 뭐 러시아도 그렇고, 뭐 중남미 쪽에 뭐 나라들 그렇고,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중동 뭐 국가들, 이 뭐 진짜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도 거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더 힘들어지겠죠. 그나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뭐 그런 나라들은 기름의 시대가 이제 끝날 때를 대비해서 이런저런 투자도 하고 준비도 하고 위기감을 많이 느낀다는 게 여러 가지로 보여요. 근데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들도 매우 힘들어해요. 뭐 오일머니가 그동안 쌓아둔 게 굉장히 뭐 많다고 하지만, 그거 뭐 국가 개조하고 뭐 그러는 데는 진짜 뭐 돈이 무한대로 필요하다 보니 거의 진짜 돈이 뭐 좀 많은 정도 수준으로는 뭐 택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굉장한 자금난을 경험하고 있다. 사우디가. 그러나 외부로 이제 말은 안 하고, 이제 속으로 굉장히 이제 그 마음 아파만 하고 있다. 뭐 이런 이제 말들이 좀 들리긴 하는데, 어쨌든 이제 사우디는 이제 그렇지만 다른 그 외의 나라들은 뭐 그런 움직임조차도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기름에 의지해서 이렇게 그걸로 이제 살아온 나라들의 미래는 별로 밝아 보이지 않는다.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다. 이제 그런 말씀이고, 그런 나라들의 채권이 이제 금리가 높다고 해서 이제 매수하고 그러는 건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. 그게 이제 달러와 관련해서 이제 달러로 이제 그렇게 뭐 그런 나라 채권들 뭐 자원들을 이제 사고,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제 달러는 이제 그 표준적인 건 이제 미국의 화폐인 달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나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그 가치가 이제 화폐 가치가 이제 폭락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달러로 사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갖고 와서 다시 환전하는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,
이게 뭐 채권 이자가 높다고 해서 그런 나라들에서 발행하는 국채 함부로 살 건 아닌 거죠. 그런 건 좀 이제 신중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. 자, 여기까지 이제 보면서 이제 주요 종목들을 다 살펴봤고요. 뭐 종목과 관련된 이제 우리 일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까지고, 항상 그 인트로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아우트로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, 뭐 날씨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우리 살아가는 얘기를 조금 하자면, 뭐 아주 뜨겁고 뭐 심각할 정도의 더위는 아니라는 거는 체감은 되는데, 그래도 낮에는 좀 뜨겁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매우 덥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이렇게 뭐 입에서는 땡기지 않더라도 물 좀 자주 드시고, 양을 정해두세요. 하루에 얼만큼은 먹겠다. 그리고 그만큼은 반드시 드셔야지. 뭐 목마르면 먹겠다. 이따가 조금 먹어야지. 뭐 이런 식이면 물 잘 안 먹게 돼요.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은 이제 그 소변이 굉장히 진하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출하게 되는데, 그걸 봤을 때쯤에는 늦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걸 이제 알기 전에 미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고,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상 수분 섭취에 신경을 쓰시고, 그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뿐만이 아니고, 특히나 또 이렇게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. 그런 분들은 더더욱 좀 주의하시고, 항상 그늘에서 좀 쉬엄쉬엄 틈틈이 좀 쉬시고, 당신들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고 제가 먹고 살고 그러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